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접대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혐의 없음, 징계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겁니다. 대법이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건 심사를 맡겼고요. 그 위원회가 지 판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이렇게 결정한 근거들을 살펴보면요. 여당의 그동안 의혹 제기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걸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례적으로 법원 감사위원회 명의로 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지판사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징계의 핵심 관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판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 없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이번 의혹의 핵심은요, 이 지규현 판사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 변호사들에게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술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지난 5월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 발언 다시 들어보시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감사위원회는요, 민주당 측이 주장한 이 같은 비리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식사 그리고 술자리가 있긴 했지만 접대가 아닌 평소 친분이 있는 후배 법조인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는 겁니다. 당연히 직무 연관성 또는 청탁 같은 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가 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감사위원회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이 파악한 식사와 술자리의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민주당 측이 제기한 술자리는요, 2년 전인 2023년 8월 9일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변호사 2명이 동석을 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15년 전 근무를 했던 지법에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을 지낸 인물들이고 지판사보다 각각 7년, 9년 후배라고 합니다. 이 윤리감사관실은요, 이 동석한 변호사 모두 당시 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즉, 이 지판사와 변호사들의 식사에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지 부장판사가 이 동석한 후배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됐던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는 감사관실 조사를 통해 이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였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확인했다는데요. 술자리 의혹이 있던 날 1차 식사 장소인 서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의 식사 비용 15만 5천 원이 나왔는데 결제는 지판사가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차로 문제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뒤 술 한 병이 나오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하고요. 의혹이 불거진 모임 이후 이들 세 사람이 다시 만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고 법원 감사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 비용은 지 부장판사가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고요. 그 식사를 마치고 지판사는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후배 변호사가 아는 술집이 있으니까 가서 그래도 술 한 잔 더 하고 가시라. 이렇게 해서 가서 그 술자리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하나 찍자 이래서 그 술집의 직원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문제의 사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는
그러니까 카페라고 지금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 카페 정도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는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신 다음에 재판사는 먼저 자리를 떴고 후배 변호사 두 사람이 앉아서 계속 그 술을 마셨다. 지금 이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그런 조사 결과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요. 하지만 앞서 재판사가 그 모임을 가진 술집, 그러니까 2차로 갔다는 그 술집이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가의 룸살롱이다. 이런 의혹 제기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김용민 의원의 그 녹취도 전해드렸죠. 이 부분도 감사위는 현장 조사 결과 등을 통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이 민주당은요, 이 지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해당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을 직접 확인했더니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사롱이었고 여성 종업원이 여럿 동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얘기는 여러 건들이 들리고 저희 쪽으로도 다른 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지기현 판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합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1차 식사 후에 이미 이석할 뜻을 밝혔고 술집으로 이동을 할 때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고 갔으며 당시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도 없다는 게 이 감사위의 설명입니다. 또 관련자들 진술에 따르면 술집에 들어가니 이 내부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 이 대법 윤리감사관실의 이 현장 조사 결과도 이런 관계자들 이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과 현장 조사 내용을 취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강남의 고급 룸살롱보다는 이 라이브 카페에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법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술집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지기현 판사 본인은 물론 동석자, 술집 사장 진술까지 듣는 등 이 사건을 다각도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해서 또 공개까지 한 그런 결과를 보면요. 결국 지 부장판사가 앞서 소명서를 통해서 주장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 지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5월 22일 대법 윤리감사관실에 소명서와 이를 입증할 식사비 카드 결제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판사는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식사를 함께 했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했고요. 2차로 술집에 간 경위에 대해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후배들이 술 한잔 하고 가자고 해서 인근 주점으로 이동했으며 후배들이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고 본인은 일찍 귀가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명 내용이 대법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 사실과 부합한다는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 지기현 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들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간의 조사 상황 그리고 판정 근거를 관계자들의 일부 진술 또 결제한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 앞서 이번 사안을 대법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 법원 감사위는 판사의 비위 의혹 등 이 법원 내 주요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법원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외부 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자처한 거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법은 이 지 부장판사의 의혹을 벗겨주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이 정권 차원의 수사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면죄부는 이 수사 내용을 본 뒤에 최종적으로 결론 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물론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대법원 차원에서는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측의 반응이 또 궁금한데요. 나온 게 있습니까?
민주당은 대법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법개혁의 당위성만 강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법원개혁, 사법개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민 의원은요, 처음에는 재판사가 술집에 간 사실 자체를 부정하더니 이후엔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다가 이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며 이 조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번 심의 결과 보류 결정으로 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이런 민주당 측 반응과는 별개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민주당이 재판사 술 접대 의혹을 고리로 이 내란 재판의 공정성까지 공격을 했던 만큼 공수처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여당이 역풍에 직면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지기현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오늘 대법원 차원의 결론은 나온 듯합니다. 대법의 감사윤리관실의 조사,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위원 7명 가운데서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이 됩니다. 그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재판사의 비의혹은 결국 이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식사 자리, 그다음에 술자리에 잠깐 참석한 것이 있지만 거기에 또 변호사들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청탁을 받거나 그다음에 그 비용을 변호사들이 대해서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지금 이게 핵심인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 대법원에서 결과 발표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게 딱 보기에는 지기현 판사가 이 사건 의혹 제기 초기에 했던 이 본인의 해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하는 정도의 이 진상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의 내용은 대부분 이 동석했던 법조인이나 그 주점의 종업원들의 진술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실제 그걸 100% 신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뒷받침되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된 거 같지는 않고 김명민 의원 말대로 지기현 판사가 최초에 이거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그런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공개되니까 갔지만 식사 후에 잠깐 들른 것이고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발표 결과에서는 갔고 또 술도 한두 잔 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진술이 바뀌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판사가 판결할 때 이렇게 주요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는 경우에 이걸 신빙성 있는 진술로 믿지 않는 것은 판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오늘 외부 감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외부 감사위원회는 대법원 감사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그것만 판단한 것뿐이기 때문에 실제 진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대법원 역시 발표를 하면서도 공수처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사에 준하는 만큼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때마침 오늘 황정화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던 2월 4일 날 6년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또 이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몇 달 후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지기현 판사의 해명, 대법원의 이번 조사 결과를 100%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수사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취소 당시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이번 접대 의혹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2월 4일 날 교체하고 네. 그날이 구속 취소가 접수된 날입니다. 그리고 네. 3월 7일 날 취소 결정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시점,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 휴대전화가 교체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번 술 접대 의혹과는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와 관련해서 이제 네. 오늘 술 접대 의혹에 대한 문제 네. 제기와 이 결과가 발표가 있었지만 네. 그 의도 역시 오늘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네. 대법원이 오늘 굳이 빨리 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요구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오전에 이 발표를 한 것은 지기현 판사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 의혹 제기로 자 이만큼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고 털고 가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규현 판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오늘 대법원의 발표로서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네. 그 휴대전화 얘기부터 제가 먼저 좀 반론을 드리면요. 정말로 지규현 부장판사가 뭔가 숨길 게 있어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거면 아이폰으로 교체했겠죠. 법조인들에게는 아이폰 최신 기종이면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황정화 의원이 공개한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교체했던데 아니 판사는 최신 기종으로 휴대폰을 못 바꿉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이 오늘 발표한 거 6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만났습니까? 사건 브로커, 사건 관계인 또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대리인이 아닙니다. 과거에 한 지방의 지원에서 함께 일했던 사법연수생, 공익법무관 출신의 후배들인데 정기적으로 만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건 아닙니까? 두 번째, 언제 만났습니까? 2023년 8월 9일입니다. 이른바 내란 재판과 아무 상관이 없죠. 그다음 어디서 만났습니까? 수백만 원씩 하는 룸사롱이 아니라 라이브 카페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뭘 했습니까? 접대를 받은 게 아니고 1차는 오히려 지규현 판사가 15만 5천 원을 내고 횟집에서 후배들 저녁을 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술 한두 잔 먹고 이석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자연스럽게 간 것이고 1차 하고 후배가 술 한 잔 더 하고 가시죠 해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왜 갔습니까?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끌려서 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보면 이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될 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이렇게 법관에 대해서 좌표 찍듯이 해서 사법부를 린치하고 판사 찍어내기를 하는 건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된다.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변호사께서 이제 린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김용민 의원도 노종면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다는 건 또 맞는 것 같고요. 그 제보에 의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린치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겠습니다.